예, 2025년 3월 4일, 음력으로는 2월 5일이 되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천 중동에서도 봄비가 내려가지고 흠뻑 적셨습니다.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땅 속에 있는 모든 지기들이 전자가 움직여서 하늘에서 비추는 햇살의 따스함을 받아서 생명이 이제 잉태하게 되는데요. 또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또 듬뿍 내렸다고 합니다. 아마 올 봄에는 산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아무리 인간이 많이 발부동을 친다 하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눈이 많이 내려주면 우리가 살림에 대한 불이 나서 안타까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망할 뻔했죠.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 한국문명학술원 연구원들은 일찌감치 이미 이야기를 해왔고요. 자, 그래서 나라가 망할 뻔했다가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 바로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 그리고 우리 국민들 속에 살아있는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 세력인 시민들과 국회를 대변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이,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참여하여 이 계엄을 막아낸 것이죠. 이들이 바로 74,114년 동안 74,114년 동안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까지 유유히 이 역사를, 한국사를 이끌어온 일명 화랑이라고도 하고 행랑이라고도 하고요. 또 환웅당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의선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인, 성현, 샤먼들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샤먼이라 하면은 자꾸 무당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먼들은 바로 한마디로 현대말로 표현하면은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고 태고사를 새발견해서 한국사를 복원해서 그 징검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 가는 사람들, 이들을 우리가 샤먼들이라고 말하고 옛날 말로는 행랑이라고 합니다. 보찜을 들머쥐고 끊임없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일명의 이제 선교사들, 그거를 우리가 행랑이라고 하죠. 샤먼 제국에서
바로 이 행랑이 바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넘기려면 우리의 그 고대사뿐만 아니라 상고사, 상상고사, 태고사까지 공부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우리의 말과 글이 조선에 있고 물량이 풍부하고 우리의 주무대가 북위 30도에서 60도에 걸쳐져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 샤먼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또 한대, 온대, 열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는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위 30도, 남위 30도에 걸쳐져 있는 마야 문명권, 그 다음에 순다 문명권, 순다대륙 순다 환인 문명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오늘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화면에 비추고 있는 책을 가져와서 지금 이제 앞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호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 갑진왜란과 국민전쟁, 갑오왜란과 망명, 한국 근대화 정치사상, 요 지금 현재 한 5권 정도가 이게 황태연 박사님께서 쓰신 대한제국에 관련되어 있는 역작이죠. 사람들은 이런 역작이 지금 현재 어떤 각도에서 쓰여졌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알라딘에서 푸코아의 성강 대한제국 정치 사료집이라 해갖고 8권짜리를 제가 샀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좀 이게 도착하리라 생각하는데 한 20만 원 정도 했는데요. 대한제국 정책 사료집을 제가 8권을 샀습니다. 제가 왜 지금 현재 앞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책들과 대한제국 정치 사료집을 샀느냐 하면은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 식민지가 되었던 나라는 이시조선이 망해서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식민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제국은 앞에서도 제가 기록하고 있지만 대한제국은 1897년도에 광무 1년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1910년도 이제 한일병합과 한 게 이제 끝났다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은 결코 일본에 국권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즉 도장을 찍은 적이 없다는 뜻이죠. 다만 을사오적들이 거기에 부안해동해서 이시조선을 절단낸 것입니다. 이시조선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은 환국사 이래 수수만 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이 대한제국은 샤먼제국이라고 하고 무제국이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멸망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끊어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고 깨뚫어서 이렇게 황태현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앞에 지금 이제 보이는 이런 큰 대역작들을 적어냈다는 것은 아마 이 황태현 박사님께서는 이것이 대사만 조선의 이게 샤먼 제국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쓰지는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마음속에는 그 영혼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작을 저는 써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또 한국문명학술원이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밝히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고 이론화시키고 이것을 다시 복원해서 한국사의 사상과 철학, 문명과 문화, 사상과 제도를 재확립해서 유구히 이 한국사의 역사를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바로 크게 친소 공산주의 학파 이동희가 중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친중 위정척사파 이항로 최현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친소 공산주의 학파에서 이동영, 박근영, 그 다음에 김일성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친일개화파 김옥균, 유길준, 박영호, 서재필이 나중에 서재필은 친미기독교 학파가 되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친일개화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친미기독교 학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방영만이라고 있죠. 방영만 대단한 사람이죠. 방영만, 이승만, 서재필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자주민족주의 학파 신채호, 장지연, 김구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제국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한제국이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우리가 고종을 세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종은 황제의 얼굴일 뿐이고 이 대한제국은 바로 행랑의 그 단체로서 우리 일명 화랑과 같은 단체로서 고구려의 조스님과 같은 단체로서 유구히 이어내려온 샤먼 제국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바로 1897년에서 1910년까지 또 1910년에서 1919년 3월 1일까지 김민년 독립선언서까지 또 이 34년이 선언한 이 사람들이 다 행랑들인 것입니다. 샤먼 제국을 뭐냐면은 이끌어가는 선교사들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자, 그 다음에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3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일부터 한 달 있다가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군정이 잠깐 들어왔다가 1945년 9월 9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2년 반 정도 미군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인 1948년 8월 15일 날 이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돼서 우리의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옮겨오는 과정을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이 세력들이 식민지화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력들은 절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가 식민지화돼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세계 온누리에 서고 있는 우리의 말과 글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가를 가지고 이 한자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가를 가지고 빨리어라든지 산스크리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의 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다는 말을 1924년 동아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에 적혀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을 동일시해서 이시조선은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은 어디 있었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자들이 수직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샤먼 제국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의 이 유민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부터 동쪽으로는 미주 대륙까지 우리가 조선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순다 대륙에서부터 그 다음에 마야 문명에까지, 서해 대평원에 지중해 문명까지 세계의 어디에도 우리의 우리의 조상들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의 한반도에 있는 이 조선을 두고 여기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 소위 말하는 이 조선에도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고 말하는 이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샤먼 제국의 대한제국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박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중해 문명권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김종윤 선생님과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중공, 지금 현재 중원 대륙권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지금 현재는 중공 대륙권이죠. 이 중공 대륙권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한보일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그 다음에 문성수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미주 북미 대륙권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도, 아메리카 대조선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시조선과 대한제국은 같은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명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많은 유민들은 어디로 갔느냐? 지금 북미 대륙으로 갔습니다. 펄벅이 대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무대가 바로 지금 이제 중국의 무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미주 대륙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조선이 망하고 조선의 유민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많은 유민들이 어디로 흘려 들어갔느냐? 그것도 바로 우리가 북미 대륙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조선반도에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이 대한제국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샤먼 제국의 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금 현재 마치 가톨릭이 이탈리아 로마의 바티칸에 교황청을 두고 있는 것처럼 이 샤먼 제국의 용궁전이라고 하는데요. 샤먼 제국에서는 이걸 용궁전이라 하는데,
이 용궁전은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고 전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조선이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생기게 되면 대한제국이란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인 것입니다. 그 해결하는 집단이 바로 용궁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용궁전이고요. 그것이 무신 용궁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이고요. 이 샤먼 제국은 무속과 다른 것입니다. 자, 이 점을 이해하시면서 사람들은 공부가 덜 돼가지고 샤먼이라고 하면 자꾸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폄훼하고 오방세계니 무엇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무속과 같이 결부시켜가지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샤먼 제국의 이 행랑들은 최고 엘리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세계를 설계한 자들인 것입니다. 1919년 3월 19일, 3월 1일 김이독립문에 선언한 33명의 서명한 이 행랑 독립운동가들을 하죠. 여기에는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무속 곳곳에서 이 행랑들이 스며져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국가가 위태롭고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바로 대한제국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이것을 조직화하고 이것을 이어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제국은 단 한 번도 세계에 식민지화된 적이 없고 어려운 고초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서 독립운동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수만년 돼 있는 우리 환인 환웅 당군들의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행랑들이 나타나고 이 행랑들이 또 탄압을 받게 되면 또 다른 행랑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조선은 오늘날까지 74,143년 동안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이 바로 이 대한제국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하게 돼서 이 민이라는 것은 일반 민중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일반 서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일반 서민들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이라고 표현해도 맞고요. 그 인민이라 표현해도 맞고요. 어쨌든 백성이라 표현해도 맞고요. 일반 국민들이라고 해도 맞고요. 단지 이들 속에 뭐냐면은 깨어있는 시민과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이 안에 내재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홍익 인간을 이념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애국가, 무궁화, 민주공화국, 대한, 대환, 대조선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홍익 인간이 바로 우리가 환인 환웅 당군에서 노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샤먼 제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서없이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환국문명 학술은 336번째 마지막 아메리카 대조선 5번째 강의로서 우리 황태현 박사님이 가보외란과 아간망명, 여기 가보외란과 아간망명, 백성의 나라 대한제국,
갑신외란과 국민전쟁, 갑진외란과 국민전쟁, 한국 근대화의 정치사상, 예, 이 책들을 뭐냐면은 샤먼 제국을 부활하자는 이름으로 오늘 마지막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쫙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할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들은 적었던 거를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황금문명 학술의 이 공부도 어느 정도의 이제 그 결말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매우 아메리카 대조선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혼란에 많이 빠졌는데요. 드디어 이 문제를 이제 극복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제국 정책 사료집 8권을 책을 구입을 하였다. 이 책을 중심으로 샤먼 제국의 사상과 제도를 준비해보자. 첫 번째, 조선은 1894년 갑오왜란으로 망하였다. 대한제국은 1904년 갑진왜란으로 멸망하였다. 이 두 외란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렸다. 두 번째, 두 번의 멸망만 말할 뿐 이 속에서 의병전쟁, 광복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쟁취한 두 번의 부활은 보이지가 않는다. 자, 그래서 갑오왜란으로 멸망한 이시조선은 민황후의 시해에 분기탱천한 백성들의 무장봉기와 고종의 아간 파천을 통해서 대한제국으로 부활했고, 갑진왜란으로 멸망한 갑진왜란은 1904년 외교권 박탈을 말하는 겁니다. 갑진왜란으로 멸망한 대한제국은 고종의 시해에 독살한 시해에 공분한 만백성의 3.1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활하고, 광복전쟁의 승리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완성되었다. 이 역사성을 두고 한국 문명사에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 한다. 대한제국은 황제국으로서 황구단을 통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샤먼 제국의 유습이다. 임진왜란, 정유왜란, 갑오왜란, 갑진왜란은 열도조선, 즉 바다 건너 일본의 군사 쿠데타이다. 여기에 분열이 일어서서 광복운동의 부활과 광복전쟁의 승리는 한국사 이래 74,144년 2025년 기준으로 동안 유구히 내려온 샤먼 제국의 부활이다. 샤먼 제국은 6예를 바탕으로 하는 천문학,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예술, 보살사상과 불교사상인데요. 사냥, 군사기술을 근간으로 한다. 샤먼 제국은 온누리에 뿌리를 내린 문명이고, 세계 종교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세계 언어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세계 문자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물량이 풍부하고 한대 온대 열대에 걸쳐 있는 조선으로서 한으로서 환으로서 빨리어와 산스크리트, 우리말의 언어와 한자를 분해하는 능력이 없으면 샤먼 제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샤먼은 우리말로 성현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공우 강산 박사님께서
군자의 나라 맹자 이런 책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 이야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은 대조선 사만의 통치 제도를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온누리에 샤먼의 제국, 샤먼의 문명, 샤먼의 사상, 샤먼의 제도, 샤먼의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용궁전을 부활하는 로마 교황청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용궁전입니다. 용궁전을 부활하는 일이다. 대한제국의 용궁전은 조선반도에 있었다는 식민사관에서 벗어나 중원대륙에 있었던 역사와 미주대륙 5대5 조선에까지 포함하고 있고 온누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평을 넓힌 학자가 대륙설을 주장하신 김종윤 선생님,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 계시고요. 북미 조선의 지평을 넓혀주신 분이 한부울 선생님, 박인수 선생님, 문성석 선생님이시다 이거죠. 1919년 3월 1일 김희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지사뿐만 아니라 광복을 동참한 많은 의병들이 바로 행랑이고 화랑이며 조선선인이며 조의선인이며 선사라고 한다 이거죠. 황국사의 국태위기에 빠지면 샤먼 제국의 환인이 바로 이분들이라 이거죠. 그런데 말이야 이 육군산업학교에 있는 화랑대가 구테타에 뭐냐면 참여하다니 이 박정희가 그러하고 전두환 노태우의 새끼들이 그러하고 이번에 윤석열을 따랐던 여인은 이진우, 문상호, 박용헌이 이런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 이게 화랑이라니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육군산업학교 화랑대는 빨리 폐교해야 됩니다. 폐교. 개새끼들 말이야. 에이씨. 지금 생각만 해도 열받네 진짜로. 자, 네 번째 미주조선인, 다섯 번째 중미조선인 멕시코, 여섯 번째 남미조선인 브라질까지 세계 곳곳에 우리 온누리에 뭐냐면은 이 조선의 흔적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부울, 박인수, 문성수 선생님을 통해 한, 조선이라 불리는 온누리에 퍼진 환인들의 역사에 지평을 넓혀줬다. 대륙설은 김종윤 선생님, 율곤 이중재 선생님이었고 공우 강산 박사님,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께서 사라진 무대륙, 환단 월사 같은 내용이 우리 조선족이 온누리에 퍼져나간 이야기다. 박용숙 선생님의 지중해 문명권, 김종윤, 이중재 선생님의 중원 문명권, 지금 중국 문명권, 다른 말로 대륙 문명권이라 합니다. 손성태, 한부울, 박인수, 문성석 선생님의 북미 문화권을 함께 공부하면서 하다 보면은 결국 샤먼 제국의 무대가 온누리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원형은 바로 샤먼의 문명, 문화, 사상 제도이다. 이는 1924년 동아일보 라이브러리에 말하고 있는 샤먼 제국이 바로 대한제국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제국이 바로 샤먼 제국인 것이다. 1919년 3월 1일 김희독립선언서에 환국의 환인, 환웅, 당군, 행랑이라 불리는 33인이 바로 이들이다. 세계 온누리 5대 분포가 모여들었다. 친일 공산주의 학파, 친중 세구 학파, 친미 기독교 학파, 친일 개화파, 자주민주 학파, 이 5개 계파가 이들이 모여서 샤먼 제국인 대한제국을 선포한 지 22년 만에 1897년에서 1919년까지 샤먼 제국의 방향성을 정한 것이다. 이들 33인이 바로 우리가 샤먼들이다. 샤먼은 성현 성인이고 이시조선은 식민지화 되었지만 대한제국, 샤먼 제국은 식민지가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시조선의 식민지 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왔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식민지 사관에 경도된 일이 없다. 소남자 김재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되면 즉 이시조선의 식민지의 꼴이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치 못한다. 우리의 한국사만 즉 고조선을 포함해서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대대 세계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야, 이거 소남자 김재수 선생님께서 국회회관에서 제가 참 보기도 했는데요. 또 책도 몇 권 읽고 했는데 그 연세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런 그 글을 남기서 제가 이렇게 적게 되다니 감개무량합니다. 학문이 남의 권위에 종속되면 즉 이시조선의 식민지의 꼴이 되고 남의 앞잡이 노릇을 면치 못한다. 우리의 한국사만 고조선 제대로 알았더라면 오늘과 같은 정신적 예속성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며 대려 세계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좀 덧붙였습니다. 샤먼 제국의 몽환이 대한제국에서 살아났으니 삼지제도의 천하일가를 분리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 삼만일통을 하자. 북한, 대한민국, 일본이요. 일본은 삼지제도의 삼만일통의 연방제 형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더 이상 일본을 두려워하지 말고 품고 가자. 지금 일본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중국의 평창과 미국이 버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일본은 걱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샤먼 제국의 적장자임을 우리가 재확인하자. 예,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시조선의 식민지와 대한제국의 샤먼 제국은 다르다. 대한제국은 191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서에서 이어졌고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으로 탄생하였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한국 문명사에 있어서 샤먼 제국의 원뿔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대한제국, 샤먼 제국을 중심으로 이시조선의 식민지 사관에 벗어나서 샤먼 제국의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샤먼 제국으로 부활시키고자 한다. 나는 사상과 철학을 보살사상과 불교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인식작용의 정신작용을 연구하여 기억, 연산, 판단 과정의 총결정체인 문자와 글자와 말을 연구함으로써 팔리어, 산스크리트, 우리말 언가와 한자를 연구함으로써 진리에 부합하고 언어적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이상봉이 아니라 김상봉 교수님. 전남대 철학과 교수였죠. 김상봉 교수께서 원래에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라는 상학원을 집필하였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최동석 박사님도 알려줬었고 또 김대식 교수님도 알려주었다 이거지. 이 내용은 안 보아도 이 보살사상과 인식작용의 정신작용인 12연기법을 확장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서양 사상이 별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보살사상과 불교사상을 분리한 분이 플라톤이고 보살사상과 불교사상을 일체화시킨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신학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서양 철학에 경도된 철학 사대주의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메리카 대선 5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